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스크립트는 제공하였지만 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상심이 커서 그런데요. 이 나이에 델반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라는 꼰대스러운 마인드는 저희 부족함이라 하지만 직접 트레이딩을 하고 또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저로서는 그래 이번에 누가 맞추나 보자 하는 수양이 덜 된 호승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신저로 심지어 제 연락처를 아는 지인들도 영상 올릴 것을 독려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제 나스닥 롱포지션이 목표가 13,000포인트에 도달해서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오전장에 슈팅이 나오면 주저앉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지로 올라가는 시장은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7월이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나머지 롱 포지션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도 개장 초에 외국인들이 선물 숏 커버링이 있었지만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옵션 환매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서 초반이 상승 추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방금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Y도 마감 무렵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목요일에 320박스를 레벨업하고 나서 이틀 연속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않고 있어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우선 우리 시장의 상대적 약세는 7월 들어서 중화권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인덱스에 대한 매도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매도 압력을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글로벌 증시 선두주자인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는 현물 매수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물 매수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시세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파생시장에서의 숏 커버링인데 파생시장에서는 아직은 제대로 된 숏 커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 시장은 제대로 된 고점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파생시장에서의 숏 커버를 정의하면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지수가 강력하게 오르고 특히 콜옵션 내가격에서 환매가 나오는 것을 숏 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펀더멘털로는 어쨌든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현물 매수는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은 빠지지 않는데 그러면 변동성만 계속 주구장창 빼는 그런 동적 스트레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계속 이익이 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장 초에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326.50포인트까지 올렸어요. 현물도 방향성 위로 돌렸고 선물도 당겼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은 레벨업을 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홍콩 시장이 영 좋지 않았죠. 외국인들이 끝까지 현물 매수를 안 했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320선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물 매수가 종가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을 버티게 했어요. 또 현물 매수의 내용도 좋습니다. 일부 숏 커버링이 포함된 방산주, 네이버, 카카오 이런 매수도 있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도량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인덱스를 골고루 매수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 상승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동성은 더욱 하락해서 V코스피는 이제 18포인트마저 깨버렸어요. 물론 V코스피가 18포인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2020년 이전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야 이건 여전히 높은 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서고 있죠. 이번에 가장 낮은 게 15.65포인트인가 거기가 저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변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시장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급락이 나와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시장만 변동성이 하락 중인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모두 하락 중이죠. 휴가 시즌에 이렇게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신규로 숏을 담는 쪽이 없고 오히려 기존 숏을 걷어내고 휴가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아쉬운 부분은 후속 매수세가 이 개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따라와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콜옵션은 그래도 내 가격이 꾸준히 환매되면서 롤링업이 나오고 있고, 노외 가격 풋옵션들은 신규 매도 미결이 계속 쌓이면서 그래도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폭발적 상승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적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그냥 그 옵션을 갈아내는 그런 이익만 그런 매매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이지, 신규로 옵션을 베팅한다든지 선물 베팅한다든지 그런 것은 돈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신규 미결제 약정 증가가 크게 나타났어요. 어제 하루에만 6,600계약이 미결제 증가가 있었는데 종가의 미결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단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장기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인 그런 투자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현물을 매수한 쪽에서는 이 월말 마감을 앞두고 이익을 고정시키기 위한 선물 매도를 한 것, 그리고 시장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8월에 또 신규로 현물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유동성이 높은 선물을 신규로 매수한 것, 이런 게 충돌을 해서 미결제 약정 증가만 크게 이루어졌는데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320 이상의 레벨에서 의미 있는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관련돼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엔화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숏 포지션이 이익 실현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중화권 증시가 지금 6월에 상승한 크게 했는데 그걸 7월에 다 뒤집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이슈가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뇌관이 될 것인지, 이런 게 또 우려가 있는데 아직은 둘 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7월 20일에 이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한 뒤로 거의 7거래일 연속 기간 조정을 줬죠. 유럽 증시 특징이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레벨업을 하면 한동안 이렇게 횡보를 해버려요. 이게 심지어는 몇 달을 횡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저점권이죠. 그래서 오히려 7일 정도만 횡보하고 위로 튀었다는 것, 요게 확실히 이제 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 7월 마감을 이틀 남겨놓고 시장이 목요일부터 변동성을 크게 죽이면서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의 상승은 진성 상승으로 보고 따라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 증시는 개장 초 갭상승을 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레벨업을 하다가 미국 증시가 초반 매물 소화를 마치고 강하게 상승하자 상승에 가속도를 붙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 변동성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개장 초에만 변동성이 빠졌을 뿐 이후 추가 상승을 한 동안에는 변동성이 오히려 더 올라서 마감을 했죠. 즉, 어제의 유럽 시장 상승은 드디어 콜옵션 환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숏 커버가 포함된 상승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유럽 세션 개장 초에는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탈리아 국채만 다시 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탈리아 국채가 밀리지 않았고, 그래서 살살 숏 커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녁 8시경 이 블룸버그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탈리아 국채가 무려 거의 2%, 저점 대비 2%가 폭등을 해버려요. 내용은 이탈리아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이탈리아 형제당이라는 극우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면 내가 EU의 재정 규율을 잘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EU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탈리아 채권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그 익명의 소식통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오늘 숏커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국채가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엔화도 28일부터 상승을 해서 이틀 만에 지금 132.5엔까지 엔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140엔 간다고 하는 쪽이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축소는 이거는 리스크 온이에요. 그리고 증시도 다 리스크 온이었죠. 그런데 엔화는 강세가 보이면서 이건 리스크 오프란 말이에요. 그러나 니케이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부 다 숏커버라고 보고 있어요. 자, 또 볼게요. 상품 시장에서 구리는 무려 2.91%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6거래일 연속 양봉을 뽑아내는데, 이 커맥스 시세로 환산하면 톤당 8,000달러에 근접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톤당 7,500달러 이하는 구리를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원더슈팅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름 또한 미국 본장 개장 후에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101.88달러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주초에 언급했듯이 지금 9월물로 롤오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9월물이 10월물 대비 지금 상대적 저평가죠.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말 마감을 앞두고 9월물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봐요. 하지만 유럽 마감 후에는 재차 매도가 나오면서 텍사스 기름은 98.3달러까지 밀렸는데 이제 9월, 10월 스프레드가 1.87달러에서 밀려서 지금 다음 레벨인 1.44달러,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던 구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의 흐름은 월말 마감을 앞둔 포지션 이익 실현 및 언와인딩 그리고 숏 커버링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것이 다 리스크 온이다 오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냥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하루였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간 외에서 아마존이 11% 폭등하는 등 나스닥 선물이 전일 현물 마감 이후에 추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본장 개장 전부터 살살 밀리기 시작하더니 본장 개장 후에 이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오면서 12,750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5분간 눌림이 나오고 나서는 바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12,920선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1시간가량 그렇게 강한 반등을 보이고 나서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가 유럽 마감 후에 미국 증시는 재차 상승을 하면서 S&P는 4,144포인트를, 나스닥은 드디어 13,000포인트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아주 낯익은 장중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락장에서는 오전장에 갭다운이 나오거나 초반 하락이 나오면 장중에는 반등을 시가선까지 줘요. 그런데 이후에 후속 매수세가 사라지거나 또는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오전이 저가를 깨고 계속 내려가서 음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전장에 이익 실현성 매도 물량을 소화해내면 그 매물을 받아서 한 번도 조정 주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는, 그러니까 장중에 매도 잡은 쪽은 전부 다 올킬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강력한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락장 중에서는 상당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은 거의 죽지 않았어요. 특히 오후장에 시장이 끊임없이 반등을 할 때 이 정도면 변동성도 같이 죽을 법했지만 거의 죽지 않았죠. 이것은 시장이 숏 커버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시장이 하락 전환한다 하더라도 바로 부러지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8월 초에도 오른다면 이제는 콜옵션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시장을 놓은 본 쪽에서는 지난 7월 15일이 금요일이 상승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롱을 본 쪽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개별 종목 흐름을 보면 숏 커버가 몰렸던 테슬라가 5.78% 상승을 해서 900달러를 목전에 두는 폭등을 했고, 또 아마존은 주요 이평선을 한 방에 뚫는 10% 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와 디어가 강한 상승을 했는데요. 대부분 숏 커버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름 주식도 쉐브론이 무려 8.9%가 상승을 했는데 엑소모빌 CEO가 실적 컨콜에서 리세션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 파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러면서 기름값이 초반에 급등하고 기름 주식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엑소모빌이 2분기 실적이 EPS 컨센서스가 이제 3.98달러였는데 무려 4.14달러로 강하게 비트했죠. 기름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메이저 오일 컴퍼니들은 충분히 해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눌린다 하더라도 실적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인텔은 실적이 또 빠그라들었어요. 그리고 3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무려 8.5%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별 종목 이슈라고 봐요. 왜냐면 이 기존 서버용 시장의 마켓쉐어를 AMD에 넘겨주고 있다, 이게 현실화되면서 AMD는 오히려 3% 이상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제지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니까 이른바 PC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상치가 0.9%였는데 MOM으로 1%가 나왔어요. 굉장히 살벌한 증가입니다. 코어 PC도 0.6% 상승했죠. 자, 그런데 증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채권 시장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통화 시장도 달러 강세가 심화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브 인덱스 얘는 116.36으로 7월 월봉을 종가 저가로 쳐박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초만 해도 대부분이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에 뭐 FOMC에 US GDP 그리고 여전히 잘 본다는 PCE까지 뭐 지표가 많으니까 확인하고 가자라고 했죠. 뭐 전인구 같은 입만 동동 떠다니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이미 시장 다 올라버렸는데 어쩌라고? 입니까? 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모든 이슈를 다 씹어먹고 지수가 상승했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됐으니까 다음 주에 매수할 겁니까? 그래서 이 트레이더의 뷰와 이코노미스트의 뷰는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트레이더의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트레이더의 뷰에 대해서는 그게 맞든 틀리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델방꿀이 뭡니까? 델방꿀이. 아, 참, 교양 없게. 제가 무슨 뭐 델방 고추장 맛이 어떠냐?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모두 계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화가 났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의 특징은 웬만큼 주가가 밀렸다고 하면 작은 이슈라도 찾아서 강한 커버링을 줘요. 근데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갭으로 크게 밀어버리는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 롱숏 장세인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아요. 그리고 10년 국채는 다시 2.7% 언더까지 밀렸죠.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장은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리세션 우려로 시장이 다시 밀리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데요. 일단은 저변동성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빠르게 적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과연 기관들이 콜옵션 환매가 나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콜옵션을 330선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잔존일이 2주 남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감소도 상당하게 나올 것이에요. 이번 지수 상승의 목표는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2500선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332나 335 콜옵션을 슬슬 매도하면서 위쪽을 닫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지금 많이 발라먹었어요. 그래서 풋옵션 매도는 대부분 치우고 위쪽에 버터를 달아서 이익을 극대화할지 이걸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7월이 마지막 거래일에 글로벌 시장이 숏 커버링성 종가 고가 상승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시장 또한 혹시라도 시가의 갭 상승이 크게 나올 경우에는 시가 고가, 종가 저가의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끝났다, 뭐 이제 고점 쳤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월요일 시가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나스닥 선물 매수 포지션 이 13,000포인트의 이익 실현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국채가 정치 이슈로 강력한 숏커버링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좀 줬어요. 이번 주에 이탈리아 국채를 신규로 매도를 하진 않았죠. 그래서 여유가 있고 또 구리도 좀 크게 올라와서 저는 이제 구리를 청산하고 이탈리아 국채 신규 매도에 충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리는 지금 단기적으로 8,000달러 공방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롱 포지션도 월요일에 빠르게 이익 실현하고 신규로 구리를 매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탈리아 국채 매도 대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롱 포지션을 끌고 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한 달을 마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든 각자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뭐 비난을 하지 말고 그래도 배울 점을 찾아보고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방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자랑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시장에서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은퇴한 뒤로 한 해 빼고는 계속해서 그 YTD 플러스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시장에 살아있어요. 시장에 살아있는 트레이더의 어떤 말은 뭐 100%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